자, 다음 순서로 후딱후딱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정각입니다. 명태균 때문에 갑자기 뜬금없이 경상도 사투리가 좀 이렇게 국회에 지금 많이 회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명태균이 오야 어쩌고 저쩌고 하죠. 네가 오야냐? 오야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이 오야가 무슨 뜻이냐면요. 그 어원이 뭔지는 사실 잘 몰라요. 일본어의 오야붕에서 오야가 왔다. 그러니까 우두머리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아니다. 오너다. 오너. 주인. 그러니까 오너가 좀 오너가 하라 그러는데 이 고용인이 피용인이 왜 10이냐라고 말하는 거죠. 오너라는 영어가 일본을 거쳐서 들어오면서 오야가 됐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오야가 뭐 오야붕 때문이든 아니면 오너이든 글쎄요, 뭐 어쨌거나 실질적으로 그 일을 주도하는 사람, 주인 뭐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야라는 말 이제 잘 안 써요. 부산에서도. 지금도 여전히 밑바닥에서 쓰죠. 밑바닥 용어인데 사투리도 아니고요. 사투리 중에서도 밑바닥 용어입니다. 왜 그렇잖아요. 어느 지역이든 간에 그 지역만에 쓰는 밑바닥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투리 중에서도 밑바닥 용어, 슬랭입니다. 슬랭. 이런 슬랭이 지금 온 나라를 헤집고 있는 거예요. 참 어쩌다가 나라 꼴이 이 모양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상황이 이러한데 지금 한동훈은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요 아까 10시까지 확인을 했는데 한동훈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이 윤석열 육성 사태와 관련해서 아직까지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와, 그 깐족대기 좋아하는 한동훈이, 그 깐족 대망왕 한동훈이 이렇게 침묵을 오래 이어간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한동훈 입장에서도 이번 사태가 만만치 않은 사태라고 생각하기 때문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이번 사태를 잘못 핸들링하면, 잘못 건드리면 한동훈한테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세요. 아니, 뭐 여러 가지 해석할 필요 없고 지금 상태에서 네 같으면 할 말이 있겠나? 라고 합니다. 그렇죠. 무슨 이유가 됐든 지금 상태에서 한동훈이 할 말이 있을까요? 지금 뭐 정진석 같이 또라이나 이런 애들이나 택도 아닌 어거지를 쓰지. 이제 한동훈 입장에서 그래도 한나라의 여당 대표인데 여당 대표가 이렇게 택도 아닌 소리를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니 할 말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 뭐 이유 따질 게 아니라 지금은 제정신 바뀐 사람이라면 할 말 없는 게 정상이다 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요. 육성 공개 이틀째 할 말 잃은 한동훈입니다. 한동훈이 지금 말을 잃었죠. 기자들이 찾아가서 묻습니다. 대통령 육성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말씀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들은 척 만척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휙 들어가 버려요. 그렇게 기자들 만나면 여유만만하고
어떤 기자들을 만나면 아주 달달한 웃음을 보이던 한동훈. 그 한동훈이 요즘처럼 기자들 눈빛을 피하는 그런 때도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로도요. 제가 한동훈을 3차장 시절부터 몇 번 봤었는데 기자들 얼굴을 그렇게 휙 피하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한동훈이 참 그거나 저기 공공범죄수사단인가? 예, 공공범죄수사단이었나요? 하여튼 공공범죄수사부인가? 거기 중앙지검 부장검사할 때부터 몇 번 봤었는데 그때 이후로 이 사람이 기자 눈빛을 피하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 눈빛을 피하되 그 정도로 지금 이 사람 입장이 기묘한 겁니다. 기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왜?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상태에서 제정신 바뀐 사람이라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정진석처럼 그 얼굴에 철판이나 까는 애들이나 저기 택도 아닌 어거지를 쓰죠. 제 조금만 정신이 있는 사람 같으면 할 말이 없는 게 정상입니다. 국민들을 향해서 제가 지금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제일 정상적일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유를 따질 것도 없지. 게다가 지금 상황이 아주 심각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오늘자 여론조사 결과 보셨습니까? 윤석열 여론 지지율은 지금 바닥이 어딘지를 모르고 추락하고 있습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라는 그런 영화도 있었는데 진짜 추락하는 것에 날개가 없습니다. 7월 말까지만 해도요 29%에 달하던 윤석열 지지율은 지금 19%까지 떨어졌습니다. 10월 달에 들어서도 23%, 22% 겨우 어떻게 지키고 있었는데 빠르게 추락하더니 19%까지 떨어졌습니다. 갤럽 조사 결과입니다. 자, 19%로 떨어졌는 줄 알았더니 문화일보 여론조사에서는 17%로 떨어졌습니다. 모닝컨설트 여론조사를 하면은 윤석열 지지율이 정말 바닥을 박박 기는 그런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모닝컨설트 여론조사를 보면은 윤석열이 얼마나 바닥인지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요즘 분위기로는 모닝컨설트까지 갈 것도 없어요. 다들 이제 10%대로 추락했습니다. 심지어 TK에서도 긍정평가가 20%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20%도 초반이래. TK에서 그렇게 나온답니다. 절반 이상이 무조건 윤석열 지지한다던 그 TK에서조차 빠르게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사실 윤석열 지지율이 30% 뭐 40% 나오는 거는 다 TK하고 PK, 영남 지역 때문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TK, PK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거기서조차도 20%씩 개우 나온다는 거야. 지금은 오히려요. 대전, 세종 쪽에서 윤석열 지지율이 30%를 기록할 정도로 높게 나옵니다. 대전, 세종만 빼면은 지금 윤석열 지지율은 더 떨어질 겁니다. 10%도 푹 떨어질 겁니다. 15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보시다시피 지금 윤석열 지지율 19%, 17% 최악입니다.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추락하는 와중에 이번 이 육성 파문이 터졌죠. 자, 우리 육성 파문이 터졌으니까 육성 한번 듣고 들어갈까요? 내 진짜 이 육성 안 듣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육성을 준비해봤습니다. 윤석열의 아주 리얼한 육성 한번 들어보시죠. 열심히 뛰어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많네.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번만 더 재생하겠습니다. 공관위에서 나한테 그리고 왔길래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어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많네. 진짜 평생
지 마누라가 옆에서 아니 오빠 명선생님 그거 처리 안 했어? 명선생님 이렇게 아침에 이래 놀라셔가지고 전화 오게끔 만든 이게 오빠 이거 오빠 대통령으로 자격 있는 거야? 그리고 처음에 무슨 말이 많은지 나는 했다 나는 분명히 했다라고 마누라 보고 얘기하는 거야. 그 장관 앉혀 뭐 앉혀 아무것도 모르는데 씨발 이거 앉혀라 저거 앉혀라 저거 앉혀라 안 한 거야. 그 마누라 앞에서 했다고 변명하는 거야. 내가 평생 의뢰 있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알았어 내가 됐지? 지 마누라한테 그 말이야. 마누라가 딱 옆에서 그리고 바로 끊자마자 마누라 전화 왔어. 선생님 윤상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에 꼭 오십시오. 이렇게 전화 끄는 거야. 네. 저 자막. 공관위에서 나한테 이거 왔길래 김영선이 경선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많네.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아주 주옥 같은 목소리 들으셨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고 문제가 없다 라고 말할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있을까요? 이게 법률 위반이 아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이 녹취를 듣고 계속해서 윤석열을 지지할 수 있는 사람은 또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참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인데 제가 이 녹취록을 어제도 듣고 오늘도 듣습니다만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예. 자, 상황이 이러하니까 아마 한동훈도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입을 닫은 겁니다. 지금 한동훈이 입을 닫았어요. 기자들이 쫓아다니면서 물어도 입을 닫습니다. 어제도 할 말이 없고 오늘도 할 말이 없어요. 아마 내일도 모레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모레 정도 가면 나올 수나 있을래나?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한동훈의 고심은 깊어질 겁니다. 여기서 말 조금 잘못하면요, 한동훈한테는 치명적인 상처가 될 거예요. 아니, 글쎄, 여기서는 한동훈이 모험을 한번 걸어야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상태에서 모험을 건다고 해서 승산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첫째, 여기서 한동훈 지가 살려면 윤석열하고 결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한동훈이 윤석열하고 결별하겠다라고 하는 순간 뭐가 됩니까? 배신자가 돼요. 그러면 지금 한동훈 물어뜯으려고 잡아먹으려고 지금 눈이 뻘게 있는 우리 홍준표 아저씨 같은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냥 있겠어요? 예. 불을 켜고 덤비겠죠. 그러면은 그런 상황을 한동훈이 이겨낼 수 있는 역량이나 세력이 있느냐? 없어. 그럼 망하는 거지 뭐. 자, 그래서 윤석열하고 결별도 못해. 정상적이라면 결별하고 야, 나 저 아저씨랑 이제 안 할란다 라고 하는 게 맞죠. 그리고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당대표가 야, 우리 대통령 잘못 뽑았다. 우리 당 대통령이지만 이거 아닌 것 같다. 우리 손절하자 라고 했을 때 일제히 그럽시다 하고 몰려나가는 게 정상이거든요. 예, 그게 정상적인 흐름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따라서 지금 한동훈이 그렇게 윤석열하고 딱 선을 긋는다고 해도 따라갈 사람이 없고, 따라갈 사람이 없다는 거는 한동훈 지만 죽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한동훈은 윤석열하고 선 긋는 거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럼 두 번째, 계속 그러면은 어떻게든 간에 윤석열을 쉴드를 칠 거냐? 뭘로 쉴드 칠 건데? 쉴드 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한동훈이 윤석열을 쉴드 친다는 거는 이른바 한동훈이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스마트하다 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순택도 아닌 그런 주장이지만 하여튼 간에 한동훈의 기존의 이미지를 완전히 깨버리게 되는 거예요. 새롭다는 이미지거나 차세대 지도자 이런 이미지를 깨버리고 그냥 윤석열의 하수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원 오브 댐. 나경원이나 뭐 홍준표나 권성동이나 얘네들하고 동일한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돼버리면
한동훈 입장에서는 수많은 경쟁자들과 다시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강등이 되는 거거든. 그것도 선택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도 저도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서 한동훈이 윤석열을 쉴드 치기 시작한다. 그러면 차기 대권은 이제 끝난 거지. 아마 윤석열과 한동훈과 국힘당은 함께 죽을 겁니다. 같이 바이바이야. 대선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 이제 끝이야, 걔네들은. 그러니 한동훈 입장에서는 쉽게 또 윤석열 쉴드 치지도 못하겠어. 문제는 이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어떤 식견이나 또는 어떤 감각이나 이런 게 있느냐? 아니, 한동훈 원래 그런 거 없어요. 얘는 뭐만 있다? 얘가 유일하게 할 줄 아는 건 깐족대는 거하고 언론 플레이 하는 거예요. 이건 언론 플레이로 해소될 문제가 아니잖아. 그쵸? 예, 그러니 이도 저도 못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오도 가도 못하는 한동훈을 주변에서 계속 좁히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유승민이죠. 유승민은 오늘 자신의 SNS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한동훈과 윤석열, 이 검사 용병들 때문에 보수가 몰락했다라고 합니다. 통탄할 일이다. 라고까지 얘기해요. 아유, 그걸 이제 알았을까? 진작에 좀 알지. 윤석열, 한동훈 이 두 검사 용병들 때문에 국힘당이 망했고 보수가 괴멸되고 있다. 라고 유승민이 말합니다. 보수 괴멸을 만든 책임도 해결 열쇠도 윤석열 본인에게 있는데 문제는 윤석열이 지금 외통수에 몰려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야? 외통수에 걸렸다. 그런데 너 결단해야 돼. 이건 뭐야? 나가라! 이 소리죠.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은 너 이제 물러날 때가 됐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국민 앞에 그간의 잘못을 참회하라고 합니다. 아니, 국민 앞에 그것의 잘못을 참회하고 사죄하면은 국민들이 용서해 줄 것 같아요? 아이고, 몰라. TK는 용서해 줄란가? 그러면서 국정위기를 타개할 해법을 국민 앞에 직접 제시하라. 제시하겠어요?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제시할 애 같으면 벌써 제시했지. 아직까지 못한다는 것은 뭘 의미한다?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럴 만한 의사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용산 쪽 얘기를 들어보면 뭔 얘기가 나오는 줄 아세요? 뭐 어쩌라고 뭘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라는 얘기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아니, 내가 전화통화도 못하냐? 전화통화해가지고 그 정도 말도 못해? 그게 뭐 잘못된 거야? 그러면서 아니, 대통령이 뭐 그 정도도 할 수 있는, 그 정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지. 그게 잘못된 거야? 라고까지 오히려 역정을 낸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러하니까 쉴드를 쳐주고 싶어도 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한동훈은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침묵을 이어가고 있어요. 이틀째 침묵인데 지금 보도 내용이 웃깁니다. 이틀째 침묵, 어제도 침묵, 오늘도 침묵.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이게 지금 언론 보도 내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한동훈이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침묵 말고는. 그래서 이 문제가 그냥 조용히 유야무야 흘러가기를 바랄 뿐 뭔가 대책을, 아니 여기서 말을 해가지고 한동훈이 무슨 대책을 내세우겠냐고요. 여기서 입을 연다는 것은 일종의 해법을 제시를 해야 돼요. 여당 대표면은 이 상황에서 어떤 해법을 제시해야 되거나 돌파구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여기 해법이 어디 있고 돌파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입을 잘못 열면은 오히려 자기한테는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치고 나가서 윤석열하고 선을 긋자니, 각을 세우자니 배신자 프레임이 겁나요. 가만히 있자니 야, 너 역시 윤석열의 아바타구나 하는 아바타 프레임에 걸리게 됩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거야. 오도 가도 못할 때 입을 다무는 거죠.
그런데 지금처럼 입을 가만히 닫고 있으면 뭐 이제 윤석열, 김건희, 국힘당과 함께 한동훈도 한 묶음으로 날아가게 될 겁니다. 뭐 제 개인적으로 볼 때 한동훈의 그릇이라는 것이 한동훈의 사람됨을 볼 때 이 사람은 절대 윤석열과 각을 세우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세운 각이 한동훈의 최대치예요. 지금도 보세요. 각을 세운 건지 만 건지 그 김건희 하나 쳐내지 못하고 김건희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있잖아. 사실 여론의 분위기를 보면요. 한동훈이 훨씬 유리했어요. 그래서 세게 치고 나갔으면 아마 윤석열이 어쩔 수 없이 못 이기는 척하고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실기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한동훈이 치고 나갈 수 있는 여론 이런 지형도 잃어버렸고요. 지금은 치고 나봤자 오히려 배신자 프레임에 탁 걸리게 될 겁니다. 이게 뭘 말하느냐?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무슨 장세동처럼 멸사봉공 나는 끝까지 윤석열을 지킬래 라는 그런 의리의 돌쇠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느냐? 그것도 아닌 거야. 솔직히 한동훈 같은 애가 얼마나 약삭 빠르냐고요. 이 약삭 빠른 한동훈이 의리의 돌쇠처럼 나는 끝까지 윤석열을 지켜줄래 이렇게 하겠어요? 김건희 믿지만 그래도 나 이 사람을 지킬 거야 이렇게 할 것 같아? 못해. 그러니 뭡니까? 이도 저도 아닌 애매한 상황이 되는 거야. 아마 한동훈이 조금 빨리 치고 나갔더라면 자기 세력도 좀 더 많이 키울 수 있었을 거고 윤석열을 조기에 쳐내면서 지금 아마 정국 흐름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검찰도 일찌감치 한동훈 쪽으로 붙었을 거고요. 그랬으면 윤석열이 아마 지금쯤 진짜로 물러나야 된다라고 자기가 자진 사퇴, 자진 하야 이런 걸 생각했을런지도 몰라. 근데 그 시기를 놓쳐버린 거지. 만약에 얘가 조금만 그 생각이 있었으면 아마 제가 볼 때 8월 말쯤에 이거 치고 나갔었으면 얘기가 달랐을 거예요. 근데 그거 못한 거 아니에요, 결국에. 그러니까 얘는 그럴 만한 그릇이 안 돼요. 그릇이 안 돼. 결국에 이도 저도 못한 채 윤석열, 김건희와 함께 날아갈 겁니다. 얘가 치고 나가는 뭐 그런 약간의 뭐 도박사라고 해야 되나요? 리더의 모습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의리의 돌쇠도 아닙니다. 어정쩡하게 있다가 함께 날아가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 들어요. 자기 딴에는 발 잘못 디디지 않으려고 조심한다라고 생각했지만 이미 수렁에 빠져 있는 거야. 윤석열하고 김건희 얘네들하고 인연을 맺는 순간부터 수렁인 거죠. 자, 문제는 이 와중에 계속 옆에서 야리는 놈들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 홍준표죠. 홍준표는 계속해서 한동훈한테 너 배신하고 나가. 배신하고 나가. 너 배신할 거지? 배신할 거잖아. 너 원래 나쁜 놈이야. 라고 몰고 갑니다. 심지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마치 한동훈 때문에 벌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또 살짝 프레임을 씌워 가죠. 이런 홍준표의 태도는 사실은 현재 이 상황의 책임을 한동훈한테 뒤집어 씌우겠다는 거예요. 희생양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희생양 잘 만들면은 지는 뜰 거 아니야. 뭐 이런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즉 홍준표는 지금 한동훈이 헛발질하기를 바래요. 그래서 윤석열하고 한판 뜨기를 바래. 그렇게 하면은 바로 배신자 프레임에 걸려서 날아갈 겁니다. 매번 지금 그 홍준표가 자신의 SNS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한동훈 배신자 프레임이잖아. 한동훈은 배신자야. 한동훈은 윤석열을 때리고 나갈 거야. 그러니까 쟤 조심해. 이런 식의 얘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신평 이런 사람이랑 같이. 이건 뭘 의미합니까? 지금 홍준표는 자신이 미리 봐놓은 함정, 자신이 미리 정해놓은 프레임 그 안에 한동훈을 밀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자꾸 이렇게. 푸시.
상황이 이러니까 한동훈 입장에서는 더 어떤 일을 못하게 될 겁니다. 더 못해. 근데 문제는 뭐? 이른바 친한계예요. 이 친한계가 지금 이미 윤석열하고 손절을 하는 상태입니다. 한동훈은 지금 어정쩡한 입장입니다만 한동훈을 추종하고 있다. 이른바 친한계라는 사람들은 이미 김건희, 윤석열하고는 손절을 단계에 들어섰고 한동훈 보고도 야 손절하자. 우리 치고 나가자.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라는 식으로 계속 지금 부추기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실제로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 기사는요. 매일경제 기사인데요. 이 매일경제 기사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당 집단 멘붕. 이게 기사 제목이에요. 와. 집단 멘붕. 이게 기사 제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국힘당이 상당한 위기에 처해 있는데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집단 멘붕 상태에 빠졌다라고 기사를 쭉 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한마디를 딱 덧붙이느냐. 자, 요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이 기사의 이 소제목을 보면 대응책 못 찾고 우왕좌왕. 대구 경북에서 8%포인트가 떨어져. 한동훈 침묵 길어져. 그러면서 친한계가 뭐라 그런다? 뭘 알아야 막지! 라고 한다는 거예요. 기사를 제가 좀 읽어볼게요. 국민의힘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윤 대통령의 육성 녹취가 나온 탓에 김 여사와 관련된 해법만으로는 원천적인 해결이 어려워졌다고 보는 분위기다. 친한동훈계 내부에서도 한동훈 대표가 주장한 특별감찰관 카드가 더 이상 동력을 잃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동훈은 며칠 전까지도 특별감찰관 제도를 부활시켜가지고 김건희를 감시, 감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면 그렇게 하면 뭔가 해법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김건희 특검을 안 하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식의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특별감찰관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걸 절감하게 되는 거고 특별감찰관을 아무리 떠들어봤자 국민들 그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을 거다. 공감을 얻지 못할 거다라는 거를 스스로도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추경호 같은 사람이 뭔가 말을 할까? 뭔가 말을 했더라고. 뭔 말을 했는데 조작이다! 이랬답니다. 예, 그 얘기는 제가 좀 이따 할게요. 자, 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은 대응할 방법이 참 난감하다. 왜냐하면 내용을 모르기 때문이다. 뭘 알아야 방어막을 치는데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괜히 잘못했다가 이상한 얘기가 튀어나오면 함께 무너져 내릴 것이기 때문이다. 멘붕이라고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과 김건희가 아직 말하지 않은 것들이 뭐가 있는지 모른다. 명태균이 숨겨놓고 있는 카드가 뭔지 모른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무슨 카드를 깔지 모른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다. 현재 우리는 멘붕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 얘기는 김종혁 최고위원 이 사람의 얘기는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녹취록을 지금 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녹취 안에는 결정적인 내용이 몇 가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국힘당도 알죠, 그 내용을. 자신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 녹취록인지까지는 몰라고 해도 치명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녹취가 몇 개 더 있다까지는 알아요. 따라서 지금 나온 내용을 가지고 어설프게 쉴드를 쳤다가 나중에 뒷감당이 안 되는 거지. 열심히 쉴드 쳤는데 그 쉴드 친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새로운 녹취가 등장하면 어떡할 거야? 그럼 같이 망하는 거지.
그래서 이도 저도 못하고 뻔히 쳐다보고만 있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이와 함께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뭐 김재섭, 한동훈의 뭐 가장 뭐 측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솔직히 털어놓습니다. 윤석열의 발언을 두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해야 되는 여당 굉장히 위태롭다. 윤석열을 결사옹위하는 방식으로 계속 간다면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잃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 이 김재섭이라는 사람은 이제 윤석열하고 결별해야 한다. 선을 그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앞에 있었던 이 국회의원, 앞에 있었던 국회의원의 발언, 여기 친한계의 이 김종혁도 그렇고 김재섭도 그렇고 사실상 윤석열하고 이제 선을 그어야 한다. 결별해야 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는 이상 아무런 해법이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자칫 잘못했다가 같이 죽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쪽 사람들, 그러니까 한동훈계라고 하는 사람들은 일단 지금 윤석열하고 결별할 것을 원하고 있죠. 지금 제가 알기로도 그래요. 한동훈 빼고 한동훈계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윤석열하고 손절하자라고 한대요. 근데 한동훈이 결단을 못 내린대. 못 내려, 걔 못 내려. 절대 못 내려. 예, 솔직히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예요. 걔는 더 안 나와요. 바랄 거 바라야지. 걔는 그런 거 못해. 못합니다. 자, 상황이 이러하니까 지금 국힘당에서 나오는 황당한 얘기가 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요, 박절하지 못해서 또 전화를 관계를 끊지 못한 거다. 박절하지 못해서 라는 식으로 했는데, 갑자기 새로운 얘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민주당에서 공개한 그 녹취 파일이 조작이다. 녹취 파일 조작됐다라고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바이든 날리면, 바이든이 아니고 날리면이다 라고 주장했던 바로 그 소리연구소인가? 뭐 숭실대인가? 총신대인가? 그 소리연구소. 무슨 교수인가? 배명진 교수. 이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죠. 이 사람 좀 사기꾼 비슷하게 지금 조금 이렇게 공격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하여튼 이 배명진 교수가 바이든이 아니고 날리면입니다라고 말했던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 바이든 날리면이라고 했던 그 교수가 민주당에서 공개한 그 녹취 파일은 조작됐다, 편집됐다라는 식으로 또 억지를 부린답니다. 이걸 근거로 삼아서 이 배명진이라는 사람을 근거 삼아 가지고 민주당에서 공개한 자료가 조작이다라고 주장을 한답니다. 야, 정말 진짜 황당하네요. 나올 수 있는 얘기가 뭐 얘네들한테는 그거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 배명진이라는 사람은 제가 볼 때 상당히 좀 정직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람이 민주당에서 틀어준 그 녹취 파일 있잖아요. 여기에 3군데 정도가 이상하다. 그러면서 여기랑 해서 뭐 이상하다. 이렇게 해서 파일 2개 정도가 겹쳐져 있고, 그 다음에 예라고 말하는 부분, 긍정하는 대답이 들어가는 부분은 다른 데서 가져와가지고 갖다 붙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막 설명을 해요. 그런데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개소리라고 밖에 더 말을 못 하겠어요. 왜냐? 이거를 감정을 하려면요, 원본 파일이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파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언론사에서도 갖고 있는 파일은 뭐다? 원본 파일이 아니라 재생되는 거를 녹음한 파일이에요. 재생되는 걸 녹음한 파일. 원본 파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다? 그걸로는 판단을 못 내립니다. 이것이 조작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지금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그 잡음이 되게 많이 섞여 있는 파일이지 않습니까? 잡음이 그렇게 많이 섞여 있는 파일인데 거기에서 이것이 조작이 됐다 안 됐다, 연결이 됐다라는 식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더더구나 말 못합니다. 잡음을 걷어낼 수 있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잡음을 완전히 걷어낼 수 있는 방법도 솔직히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 필적 감정을 할 때 원본이 있어야 되죠. 복사본 가지고는 필적 감정 못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배명진 교수 이 사람은 복사본 가지고 필적 감정을 해놓고 조작이다, 문서가 잘못됐다, 위조 문서다 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참 씁쓸하죠. 이런 주장까지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윤석열 정권이나 국힘당이 코너에 몰렸다,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바이든 날리면 이것도 통했는데 그보다도 훨씬 못한 거니까 이걸 뭐 안 통하겠냐, 바이든 날리면도 통했는데 이게 안 통할 리가 있겠느냐 라는 생각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온 국민이 바이든이라고 들었는데 날리면이라고 한번 어거지 쓰니까 바이든이 날리면이 돼버리는 그 황당한 상황, 우리 모두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자, 바이든 날리면 그것도 되는데 멀쩡한 파일 이거 조작된 거야 라고 우긴다 한들 뭐 안 될 게 어디 있겠습니까? 더한 것도 했는데. 그죠? 지금도 그런 게 통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참. 그러니까 우리가 이찍 이랍니다만 바이든 날리면 이거를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같이 우겨준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찍들이죠. 그 이찍들 중에서도 강남 이찍, 그 다음에 TK 이찍들 아니었어요? 그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이 드네요. 답답합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7분 지나고 있습니다.